오케이. 안녕하세요. 저 사안이고요. 오늘은 함수나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인 콜바이 밸류하고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거를 이제 음, 자바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서 좀 알아볼 것 같습니다. 음, 자, 첫 번째로 콜바이 밸류. 콜바이 밸류는 실제 값을 복사해서 함수나 메서드에 전달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패스바이 밸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호출자인 콜러가 있을 테고 그 콜러의 변수를 수신자의 파라미터에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래서 음, 값 자체를 이제 복사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수신자에서 받은 파라미터를 수정해도 호출자의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게 음, 콜바이 밸류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복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큰 데이터를 만약에 복사하는 과정이 있다면은 많은 시간과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콜바이 레퍼런스가 있었죠. 콜바이 레퍼런스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참조, 그러니까 변수의 참조, 즉 주소를 직접 함수에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콜바이 레퍼런스라고도 부르고 패스바이 레퍼런스라고도 부릅니다. 참조를 직접 넘기기 때문에 호출자의 변수와 수신자의 파라미터는 사실상 그냥 완전히 동일한 변수고, 따라서 메서드 내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원본 변수에도 반영이 됩니다. 음, 이렇게 근데 하면은 좀 장점도 있는 게 메모리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죠. 대신에 음, 이제 실수로 변수값을 변경하면은 원본 변수에도 반영이 되니까 위험이 있다는 거. 음. 그러면은 자바에서는 뭘 쓰고 있을까요? 자바에서는 콜바이 밸류를 쓰죠. 콜바이 밸류요? 네, 맞습니다. 콜바이 밸류 쓰고 있는 게 맞고요.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니라. 네, 장난 좀 쳐봤고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자바는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콜바이 밸류로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바의 콜바이 밸류를 동작을 이해하기 전에 런타임 중에 변수를 생성할 때 메모리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를 아셔야지 그 오해를 풀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음,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음, 이건 해당 JVM 메모리에서 실제로 이제 런타임 데이터 지역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음, 저희가 제가 예전에도 JVM과 가비지 컬렉션을 발표를 하면서 JVM에서 살짝 이제 JVM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음, 거기서 이제 보셨다시피 우리가 만약에 자바에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 음, 왼쪽에 있는 스레드의 스택이 보이시죠? 가운데. 음, 스택의 영역에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근데 음, 이제 저희가 변수를 자바에서 선언을 하면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음, 번째가 원시 데이터 타입인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하고 두 음, 번째가 참조 데이터 타입인 레퍼런스 데이터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이렇게 이 원시 데이터 타입하고 참조 데이터 타입은 위에 빨간색을 표시된 스택하고 힙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근데 음, 둘 다 저장되는 건 아니고, 살펴보시면 원시 데이터 타입 자체는 자바에서 이제 바이트나 숄트, 인트, 롱, 플로트, 더블, 뭐 이런 거가 이제 자바에서 원시 데이터 타입이고, 음, 이들은 스택 메모리에 직접 저장이 됩니다. 음, 그 스택 메모리의 특징은 뭐 컴파일 시간에 메모리가 결정이 되고 끝나면은 자동으로 해체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택 메모리에 그냥 직접 저장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다음으로 참조 메모리 타입은 레퍼런스 데이터 타입이고, 자바에서 참조 데이터 타입 클래스는 배열, 그리고 클래스, 인터페이스, 스트링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음, 그리고 전에 이제 발표에서 얘기했다시피 힙 메모리는 이제 런타임에 동적으로 할당이 되지만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그래도 관리가 돼요. 만약에 가비지 컬렉터가 안 쓰고 있는 걸 막 이제 제거한다든지. 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참조 데이터 타입의 변수는 스택 메모리가 저장이 되고 힙 음, 영역에는 객체가 생성이 돼가지고 그 변수 스택 메모리에 생긴 거는 힙 영역에 생성된 객체를 참조하는 부속값을 가지고 있어서 음. 사실상 참조 데이터 타입은 스택하고 힙을 둘 다 이제 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원시 데이터 타입은 이제 스택 메모리만 저장이 되고 3조 데이터 타입은 스택에 이제 변수가 스택에 변수가 저장이 되고 힙의 객체가 생성이 돼가지고 변수는 스택 힙에 있는 객체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를 제가 이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한번에 이해가 같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이제 헷갈리니까 제가 코드 예시를 들면서 좀 하겠습니다. 이제 원시 데이터 타입인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의 정달 방식을 직접 이제 보게 되면은 왼쪽에 이제 제가 써놓은 코드가 있는데 이 해당 코드는 원시 데이터 타입인 테스트 메서드의 원시 데이터 타입인 int의 변수 xy가 이 modify 메서드를 호출을 해가지고 값의 변화를 줄 건데 그거를 주고 나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값이 변화가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직접 살펴보게 되면 여기 주석으로 제가 1번, 2번, 3번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x하고 y가 이제 선언이 이렇게 딱 1하고 2로 선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스택 메모리에 테스트 스택 프레임 안에 x, y가 이렇게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이 된 뒤 두 번째 상황을 넘어가서 이제 모디파이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모디파이 스택 프레임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x하고 y가 이제 인자로 넘어가서 파라미터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모디파이 스택 프레임에 x하고 y를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모디파이에서 지금 x를 플러스 1하고 y를 마이너스 1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테스트 스택 프레임에서 x, y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했던 모디파이 스택 프레임에서 x하고 y가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마지막에 애프터 부분에서 assert equals를 통해서 테스트의 x, y를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디파이에서 아무리 이렇게 변한다 한들 테스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가 이제 원시 데이터 타입이 자바에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참조 데이터 타입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조 데이터 타입이 이게 사람들이 자바가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니냐라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조 데이터 타입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변수 자체는 스택에 생성이 되지만 실제 객체는 힙 영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했었죠. 그래서 스택에 생성된 변수가 힙에 위치한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인데 왼쪽 코드는 이제 테스트 메서드에서 아까 동일하게 아까는 int라는 원시 데이터 타입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money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money의 변수 x, y가 modify 메서드 호출 이후에 값이 변화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1, 2, 3, 4, 5 해서 5단계로 보게 될 거고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그냥 money x, y를 이렇게 테스트해서 선언하는 부분인데 이전과 동일하게 테스트 스택 프레임의 x, y는 사실상 참조값이죠. 참조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 힙에는 money x, y라는 객체가 실제로 생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택 프레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인 모디파이를 딱 호출하는 모습을 보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모디파이 스택 프레임이 생성이 되는데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그 똑같이 콜바이 밸류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스택 프레임에 있는 x, y를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즉 주소값이 똑같기 때문에 가리키고 있는 것은 똑같은 힙의 머니 x, y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다음인 3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모디파이 변수에서 x.넘에 플러스 10을 하고 있는데 같은 주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힙에 머니에 x가 이렇게 플러스 10, 100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하고 좀 다른 점이고, 음, 다음으로 4번을 보게 되면 y는 new money 300이라는 객체를 이제 새로 생성해서 할당하고 있죠. 이렇게 음, 되면은 힙에 새로운 money y가 생기고 넘은 300짜리가 이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y가 이제 다른 주소 값을 이렇게 지금 생성한 객체를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인 y에 플러스 100을 하게 되면은 음, 할당된 주소값이 이제 변경됐기 때문에 얘는 이거를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모디파이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이 애프터 부분에서 음, 이 값을 검증을 하게 되면은 테스트 스택 프레임의 x, y는 그대로지만 x는 같은 값을 서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값이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바는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천천히 살펴보게 됐고, 결론은 자바는 참조 데이터 타입이든 원시 데이터 타입이든 콜바이 밸류로만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주소값을 파라미터로 넘길 때에도 그냥 주소값을 담고 있는 변수가 파라미터로 넘어갈 때 복사됐을 뿐이라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처리가 콜바이 밸류로 되고 네, 맞습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이냐 레퍼런스 타입이냐에 따라 동작하는 거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프리미티브 타입에서 콜바이 레퍼런스를 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냥 참조값이 복사가 되고 있었을 뿐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형이 이해하셨다시피 콜바이 밸류로만 동작을 하고 있고, 음, 사실 더 알아보면 좋을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음, 제가 할 때는 스택하고 힙을 이렇게 뭔가 엄청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JVM 스택의 내부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음, 스택 프레임이라는 단위가 아까 전에 있었죠. 테스트 스택 프레임이라든지 모디파이 스택 프레임이라든지. 근데 음, 해당 스택 프레임이 로컬 밸류어블 어레이, 오퍼랜드 스택, 프레임 데이터라고 되게 각각의 기능이 나눠져 있어요. 사실 더 복잡하게. 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알아보시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바 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까지가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 네, 여기서 녹화 마치겠습니다. 음.